수업할 수 있다. 낑낑거리고 있었을 텐데 뭐라도 기분 좋은 얘기가 있니? 자, 가보자. 몇 페이지부터냐? 몇 페이지야? 70. 70쪽. 질문 맞나요? 오, 뻥치시네. 기분 좋게 하려고 또 불화를 피시는데 안 믿죠 이거는. 이건 믿지 않죠. 70페이지에서 질문? 71페이지 있어요?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알고 없나요? 다음 페이지 71페이지 73페이지 수업이 잘 돼 있었구나 그러면 74페이지 66번 75 76 76번에 3번이 그렇게 왜 물어보는 거? 그냥 76을 물어봐 그리고 75. 이진아 네? 질문이 창피한 건 아니다 그냥 다 해 77 78 야, 홍순아 책임져 저요? 없다며 저 없어요. 이런 씨. 왜 희망 보고 냈어 79 80 80 홍수야 네가 반해라 네? 이거 수업 반해라 이거 81 300번에 1번이요. 아이 그냥 300번 이렇게 해 그냥 아니 연계돼 있는 거 아닐까? 알아 안다고 됐어 여기까지 됐죠? 야 나 그 형광펜 쓰던 거 있잖아 뚝딱거리는 거 나 어디 간줄 알아? 학원에 도둑 있더라 연주쌤이 갖고 갔던데 아니 거의 강의실 갔는데 내게 있는 거야 이거 묘비치 그래서 이거 뭐야 당황스러웠어 자 미분이 총 몇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까? 네. 100번. 네 파트로 나뉘어 있죠? 너희가 스텝 1을 다 풀어와서 알고 있죠? 그러면 스텝 1으로 풀어온 그 시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파트는 아무래도 조금 극한 쪽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극한하고 연속 파트랑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극한하고 연속 같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 유형들에서 그 유형들의 문제들이 대부분이 목골 맞추기 문제들의 위주로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를 보았을 때는 약간의 골 맞추기 유형으로 약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다음 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도함수 활용 첫 파트 나오죠. 그 도함수 활용 첫 파트는 뭐가 나와요?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함수 기하자들이가 조금 더 많이 소모가 되는 개념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극대 극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정식의 개념에서 조금 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필드태도나 아니면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활용 파트는 아예 이제 조금 다른 파트로서의 출제가 되는데 수초를 가장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피하는 단원이 어디냐면 극한 연속 파트하고 여기까지의 파트를 가장 힘들어했어요. 그냥 특히 극한을 제일 힘들어하죠 항상. 근데 그거는 경험치가 안 쌓여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경험치를 충분히 쌓다 보면 본인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쌤이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일단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부터 먼저 다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체크해서 이걸 내가 이번 시간에 할지 다음 시간에 할지로 결정을 해드릴게. 알겠지? 당연히 오늘 숙제는 뒤에 거 스텝 2 한 파트가 만들어주는 거고 클리닉 시간 동안에 오늘 시험 보겠다라고 미리 공지해놨어. 그치? 뭐 못 들은 척해. 못 들은 척 하지 말자 우리. 자, 252로 가보자. 차근차근 볼 건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 무한대로 간다고 했어. 나 여기서부터 일단 벌써 스탑을 걸어버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미분계 속골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x 곱하기 f 써놓고서 여기에서 1 플러스 x분의 1하고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한번 스탑을 보세요. 뭐 x분의 2 이런 애들이 가로 안에 들어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치환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f하고 1 마이너스 x분의 5였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바로 얘는 무슨 문제? 치환 문제라는 거를 총 세 가지의 힌트를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가 있겠다는 거지. 첫 번째 힌트는 여기가 일단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첫 번째 힌트와 얘가 x분의 2라는 것과 x분의 5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총 3개의 힌트를 받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쌤은 여기에서 치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의 눈치가 있게 x분의 1을 뭘로? h라고 치환을 하고 들어가 볼 건데, 그러면 리미트 h를 뭘로 보낸다? 0으로 보냈을 때 x는 이제 뭐라 적을 수 있는 거야? h분의 1이라고 내가 적어줄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h분의 f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5h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너네 반에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반복되는 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암기를 조금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때 얘기하면서 2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빼버리고 그래서 5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7 f 프라임 1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f 프라임 1이 2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14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뭐 눈치 보니까 안 했던 거 같네요. 보면 말 안 했니? 외우라고? 안 했던 거 같아? 야, 아마 좀 다른 습관반에서 했나 보다. 자, 이거를 이게 정말 엄청 자주 출제가 되는 꼴이 아니거든. 근데 할 줄 알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얘한테 마이너스 f1 걸어놓고 뒤에다가 플러스 f1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지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러면 그냥 바로 7f 프라임 1이다라고 가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줘야지. 됐나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순식화로 만약에 다시 적어본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1 플러스 a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bh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는 바로 여기 보이는 a와 b를 더해서 a 플러스 b f 프라임 1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1도 마찬가지로 문자식을 그냥 세모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냥 세모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제부터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셨죠? 여기까지? 다음 문제로 천천히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는 266번에서 나오고 있네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fx가 x 플러스 4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 그쵸? 자, 잘 보세요. fx가 곱하기 누구랑 됐을 때 fx 마이너스 b랑 됐을 때 x는 6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니? 자, 이거 답지 겁나 그지 같으니까 답지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답지 풀이로 가서도 문제 있는 거니까 일단 얘는 샘플이처럼 갑시다. 아시겠죠? 자, 샘플이처럼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에서 얘가 뭐였어요? x는 6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x는 6에서?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x한테 6이 들어간다, x는 6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6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f6 곱하기 f6 마이너스 b 해놓고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잘 봐. 문제에서 얘가 절대값이잖아.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어차피 뭐야? 연속 상태가 함수이고, 너는 천점이 아무래도 있는 함수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뭐가 됐을 때? a가 됐을 때 미분이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구나? 불가하겠구나. 그럼
그럼 x가 a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해볼게. 그러니까 fa라는 게 등장하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미분이 불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내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 기본적으로라고 얘기했어. 기본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어차피 조사할 부분이 누구? fa를 등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fa를 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x들한테 a를 집어넣어보는 거지. fa 곱하기 fa-b를 만들어 보는 거지. 아니면 얘를 fa로 만들어 보는 거지. fa를 제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fa라고 잡아주면 여기 a 플러스 b가 들어간 거라서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지. 됐니? 그럼 여기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는 거냐면 결국엔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f6 곱하기 f6-b가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또 내가 앞에서 일부러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내야지. 뭐, 야 언제 안 된다라고 했어 내가? a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맞지? 근데 누가 해결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애는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f-4라는 애는 괜찮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나는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될 거고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는 또 해결이 됐을 때 누가 낄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등장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너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1번 경우부터 먼저 따져볼게. 자, 1번 경우는 5x로 가져가 볼게. 자, 네가 되는 거고 너가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너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면 내가 여기에 a를 집어넣었을 때 fa 곱하기 fa-b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여기에서 누가 오면 되는 거야? f4가 등장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F4가 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F4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봐야 돼. 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는 거야? F4가 될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크게 몇 가지 경우로 나눴어? 두 가지 경우로 지금 나눴잖아. 응?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눴지만 사실 그 속사정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야? 총 네 가지 경우로 나누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한 번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해보자고. 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면 뒤에 있는 절대값 x-a라고 하는 게 뭐야? 첨점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그럼 저 친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겠냐? x 플러스 4 있는데 잘못 써서 마이너스 3이다. 네, 마이너스 4예요. f-4라는 애가 해결을 하게 될 텐데, 자, f-4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 해결을 시키려면, 자, 내가 일단 첫 번째로 가져간 거는 그래, 너는 미분 가능하고, 내가 첫 번째로 가져간 거야, 얘가. 너는 미분이 가능하고, 너는 미분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본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 F4가 들어왔다는 거니까 A가 뭐가 나오던가? 마이너스 4가 나오던가 A-B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나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어차피 쌤 그래 1번 경우가 5x면 2번 경우는 x고예요? 맞는데 내가 사실상 여기서 나눈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네 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1번 경우 안에서도 앞에 있는 게 F4인지 뒤에 있는 F-4인지 뒤에 있는 게 F-4인지 여기 두 가지 경우로 쪼개서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A-B가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그 A는 양수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미. 근데 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해버렸다 치면 A-B는 마이너스 4잖아. 자, 이제 얘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자, FA 플러스 B 곱하기 FA가 어차피 뭐라는 거야, 그러면 F6-B 곱하기 F6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도 경우를 또 생각을 해봐야지. 자, 6이 만약에 얘가 됐다라고 쳐보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6이 얘가 됐다라고 쳐보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6이 되면 A-B는 그거에 맞춰서 마이너스 4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 계산을 한번 해봐. 몇이야? 빼면은 2B가 10이 나와. 그래서 B는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A는 몇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운이 좋게 걸렸네? 운이 좋게 됐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해봐. B 자리한테 5가 들어간 거야. 그럼 F1이거든?
F1이거든?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거 F1이 F1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뒤에 같이 온 친구가 6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운 좋게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해결해서 그런데 한 방에 끝나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경우 매너상 한 번만 더 할게. 얘 A-B가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번에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6이 되는 걸 가정을 한 게 뭐였어? 6 되는 게 A 플러스 B라고 가정을 했잖아. 이번 경우는 A한테 뭐를 집어넣어준 거야? 6을 집어넣어준 거야. 그럼 B한테 뭐가 들어가는 거야? 10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B한테 10 들어가면 이거 몇 나와? 마이너스 4가 만들어져. 근데 마이너스 4는 누구? 저 FA의 해결사잖아. 근데 얘는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돼버리면 얘도 미분이 가능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러한 연유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 만약에 해봤을 때 뭐가 나오겠어? 뭐 음수가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방금 두 번째 경우에서 보여줬던 제트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게 내가 사실 저번 시간에 너희들 처음 초장에 들어갔던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 정리 있었죠?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 정리를 조금 활용시켜서 들어왔을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원래대로의 풀이는 원래는 막 식 다 잡아가지고 되게 복잡한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쌤은 여기서 되게 간단한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다시 얘기하자. 자 여기서 되게 간단한 생각을 하는 게 뭐였어? 아 FA라고 하는 애가 뭐야? 문제가 되는 포인트. 그럼 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는 F-다. 너가 해결할 거야.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초장에 잡아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 불연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FA가 뭐가 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나올 수만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FA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X자리한테 A를 집어넣고 A-B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F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놈한테 어디 갔어? 얘가 A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면 A 플러스 B 곱하기 FA가 불연속이 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네들 만약에 같이 합쳐버린다고 해버리면 결국에 니네들이 불연속이 뜰 수 있는 후보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미안해요. 불연속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분 불가의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잘 끌고 왔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갈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러면 F6 곱하기 F6-B는 불가능한 아이가 쓰는 거고 그쵸? F-4 곱하기 FA는 가능한 아이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얘가 되고 얘가 되는 케이스 1번 얘가 이거가 되고 얘가 이거가 되는 케이스 2번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건데 문제는 그 안에서 경우가 조금 쪼개지더라도 어차피 계산이 어려웠었던 건 아니니까 사실상 1차식 연립방 정식인데 우리 수준에서 이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계산 들어가서 해보니까 다행스럽게 첫 번째 경우에서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A가 1이었고 B가 5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고 끝 이렇게 되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됐지? 넘어가도 되는 거죠? 지울게. 요거 지울게.
자, 넘어갈까요? 저걸로 이제 넘어가 될까? 자, 오케이. 다시 나왔는데 무슨 상태가? 첨점 그래프의 상태가 나왔어. 자, 첨점은 기본 조사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너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얘 딱 보자마자 어쨌든 간에 얘도 뭐 첨점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자, 어쨌든 얘가 우극한을 얘기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고 얘는 좀만 더 정확하게 쓸게. 얘는 좌미분계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좌극한이라고 말을 하고 이 극한은 미분계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빼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한번 빼보라는 뜻인 건데 근데 만약에 얘가 극한이 있는 상태 또는 연속 상태라고 하게 돼버리면 둘을 뺐을 때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 0이 될 수밖에 없게끔 나와있어. 근데 너가 이 4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네가 0이 안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저기 첫 번째 힌트에서 내가 얻어갈 만한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저 힌트 1번에서 너가 지금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지금 서로 다른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에서 fx가 분명히 첨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누구에서 첨점을 갖는구나? x는 1에서 첨점을 갖는구나. 근데 x는 1에서 첨점을 갖는다라는 말을 조금만 더 친숙하게 말을 바꿔보자면 x가 1에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뜨는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봤더니 이 친구를 한번 봤더니 뭐가 문제일까? x제곱 플러스 fx는 결국엔 연속함수인데 걔한테 절대값을 씌운 거에다가 fx를 곱했더니 문제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 미분이 가능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너가 문제가 없어 보이지는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가 없는 애는 아닌 것 같거든. 누가 아무리 봐도.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얻어갈 수 있는 멘트가 뭐냐면 너네들끼리 상부상조하고 있구나 라고 나는 이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무슨 말을 다시 하는 거냐면 앞에 절대값이 있는 쟤는 첨점이 있는 아이야 없는 아이야? 첨점이 당연히 있는 아이죠. 왜? 잘 생각해봐. x제곱 플러스 kx야. 당연히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왔고 거기서 절대값을 씌웠다면 꺾여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첨점이 뜰 수밖에 없는 상태다. 우린 이렇게 이해해도 문제 될 건 아닌 것 같아. 맞지? 자, 그래서 쌤 어차피 근데 얘도 도로 오긴 했는데 이 새끼도 그렇게 정상 새끼는 아닌데요? 그치? x가 어디랑 어디에서? 0이랑 마이너스 k에서 얘 포인트 뜨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 얘의 문제는 또 누가 해결해야 돼? fx가 해결해야 돼. 일명 뭘 해야겠어? 상부상조 해야겠어. 근데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x가 그럼 문제가 되는 게 0하고 마이너스 k야.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야? fx가 거기에서 0이 되어버려야지. 그러니까 fx는 내가 이제 설정할 수 있겠네. fx는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 a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k다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fx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a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k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네. 그럼 이제 끝났죠. 힌트가 몇 개가 있어? 우리 갖고 있는 힌트 뭐 있어? 일단 맨 위에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 4라는 값은 내가 안 썼으니까 요 4라는 값은 안 썼으니까 내가 저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거 f'1은 몇이다? 2 아니면 뭐 마이너스 2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됐죠? 자, 그럼 봐봐. 얘가 어디에서였어? 1였잖아. 1에서 첨점이 떴잖아. 그럼 너도 1에서 첨점이 떠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뭐겠어 여기가? k가 아니라. 이제 바꿀 수 있네. 뭐라고? x-1 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
됐니? 그런 의미에서 fx의 개수가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양수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쌤거 그래프 한번 봐볼래? 자 얘가 이차원수를 이렇게 그릴 거란 이야기인 거야. 자 그 상태에서 y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x축은. 그리고 꺾일 거 아니냐. 그럼 사실 미분계수가 잘못된 이유는 여기 때문인 거거든. 얘 거 미분계수가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올바른 미분계수는 누구 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요쪽 거 보면 된다고. 요쪽 거. 됐어? 요쪽 거 미분계수가 올바른 거라고. 그러니까 f 프라임 1 플러스의 미분계수가 더 맞는 거라고 위에서 봤던 것 중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몇이야 얘가? 2점. 그러니까 얘 거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1이 몇이 뜬다? 2가 뜹니다. 그래서 들어가주면 a에 대한 힌트가 나와 안 나와? a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a에 대한 힌트는 그래서 계산까지 해보면은 뭐 나올 수도 있죠. a는 그래서 2가 나오네요. 됐으니까 그럼 이제 바로 풀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답 나와줄 수 있겠죠. 됐니? 나 말 나온 김에 나 이거 하나만 더 할게. 나 여기 써도 되니 이제? 좀 빽빽하게 적어서 나 여기 씹을게.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야기를 하나만 할 건데 뭐냐면 이건 써먹어도 그만이고 안 써먹어도 그만이고 나 같아도 잘 안 쓰기는 해. 그러니까 뭐 꼭 써야만 해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아. 저는 꼭 집에서만 화장실을 가요. 하늘에도 진짜 급하면 어디 가지 않겠냐? 소울적 힘을 발휘하여. 똑같은 거야. 여기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자, 뭔가를 하려고 했어. 근데 저는 이거 원래 안 써요. 해도 만약에 진짜 시험장에서 시간 부족하면 쓸 수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봐봐. fx가 a 곱하기 뭐야? 무슨 소리? fx가 좀만 다시 적을게. 자, fx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떴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f 프라임 알파를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고 쳐보자. 그럼 우리 사실 이걸 계산을 하죠. 얘를 계산을 해서 넣어보죠. 근데 얘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얘를 지금 계산해서 공식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 얘는 지금 몇 차야? 2차잖아. 좀 이따 3차 할 때 불편할 테니까 지금부터 이걸로 설명을 할 거야. 자, 3차에도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자, fx한테 뭘 빼야 돼? f 알파를 빼야 돼야지.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눌 거지. 그리고 리미트 x를 알파로 보낼 거지. 됐니 여기까지? 근데 어차피 f 알파라는 값은 0이랑 같으니까 내가 그냥 소거시켜 놓을게. 0이라고 소거시켜 놓고 그럼 분자 자리에 있는 걸 한번 다시 적어보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내가 적어줄 수가 있게 되겠네.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꼴 맞았으니까 약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알파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다. 이렇게 들어가줄 수 있는 거야. 어때? 그냥 공식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함수가 나왔는데 그 근에서의 뭘 잡으라 그러면 뭐 미분계수를 잡으라 그러면 혹은 그 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잡으라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뭐 일일이 계산을 하면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건 2차니까 사실 쌤 이거 안 해도 그냥 저 충분히 빨라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되게 불편한 형태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죠. fx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죠. 그리고 문제한테는 f 프라임 알파 값이 몇이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죠.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얘를 계산하려면 공미분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계산이라는 걸 복잡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쌤이 말해줬던 그 방법을 한번 써보라는 거지. f 프라임 알파를 들어갔다 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주는 거고 a 써주는 거고 어차피 방금 보여줬던 게 뒤에는 0일 테니까 위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될 텐데 너가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면서 알파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바로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감마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는 뭔가 새롭다 뭐 이런 공식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문제를 풀이할 때 조금 더 계산 속도를 올리며 계산력 자체를 약간은 올리려고 하는 그리고 아무래도 니들이 미분이라는 걸 봤을 때 항상 꼴 맞추려고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수를 만들려고 한다던가 그것도 아니면 로피탈만 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극한권 같은 거를 여기서 갖고 와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눈이 조금 있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제까지 필기한 걸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놓을게. 그럼 4차, 5차, 6차까지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충분히 풀이를 들어갈 수는 있게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 한 번만 합시다. 유명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대답하네. 언젠가는 써먹는 공식 중에 하나니까 조금 기억하고 있어주면 좋은데 넘어가서 개념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요거 짤막하게 하나만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알겠죠? 여기 좀 지울게.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짤막한 개념 하나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 뭐냐면 조금 너희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함수 문제 풀면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애인데 좀 안 써먹어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짝수, 차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또 기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기함수는 홀수 차수라고 말을 하지. 짝수에서 1 빼면 뭐 나와? 홀수 나오고 홀수에서 1 빼면 뭐 나와? 짝수 나오지.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무함수를 만약에 미분이라는 걸 거쳐서 들어가 본다면 짝수가 한 칸 떨어지면서 난 여기를 뭐라고 설정할 수가 있겠구나. 기함수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만약에 내가 기함수라는 애를 만약에 미분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무함수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거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진입한정 문제로.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자, 우함수를 미분을 하면 기함수가 나온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치?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나온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 근데 문제는 얘야. 적분을 해도 얘는 괜찮아. 자, 우함수를 적분해서 기함수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볼래? 자, 기함수 특징이라 그러면 뭐야? 원점을 지나가줘야 되거든. 근데 우함수를 했다, 적분을. 그럼 홀수차수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적분의 특징이란 게 뭐야? 적분상수 C가 터져버리지. 적분상수 C가 터져버리면 상수항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기함수는 기본적으로 상수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적분했을 때, 우함수를 적분했을 때 기함수가 나온다. 이 말은 살짝 위기가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근데 만약에 됐다, 그래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지. 뭐 적분상수 C가 0이 됩니다 라는 멘트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자,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 말을 지금 왜 꺼낸 거냐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fx가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우함수야.
맞지? 자,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얘기를 하게 돼버리면 그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볼까? 미안. 그렇죠. 이 함수라고 내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타이밍에서 한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어쨌든 선대칭이란 걸 이야기할 때 과연 이렇게만 결정을 했냐 이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했을 거거든. 분명히 우리가 저렇게까지 말을 안 했다고. 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우함수에서 조금만 발전, 확장시켜 보자면 우함수에서 조금만 확장을 한번 시켜보자면 어쨌든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a 이렇게 잡아놓고 얘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얘네가 의미하고 있는 게 무슨 말로 바뀌는 거야? 얘네가 의미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야? 응? 몰라요? 혈래요? 혈래라고 했어? 뭐? y축 대칭? 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얘는 무슨 말일까? 라고 하면 자, 몰랐으면 오늘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멘트예요. 대칭을 보여주는 아이인데 얘가 축이 어디를 x는 몇으로 a를 축으로 가져간다라는 멘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멘트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얘는 원점, 그러니까 점대칭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리고 얘를 확장시켜 보자면 f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뭐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하는 거냐면 a,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왜 지금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 요 개념을 살짝만 기억하고 있어주면 나쁘지는 않다. 자, 봐봐. 자, 위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우함수는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어? 기함수가 나온다 그랬지. 그럼 얘를 니들이 미분을 하면 뭐라고 할 거냐면 f 프라임 x 플러스 a는 f 프라임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 그렇죠. 마이너스만 붙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비함수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여기 지워도 되나? 네. 여기 좀만 줄게. 다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a 플러스 x는 fa 마이너스 x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너는 아무래도 x는 a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대칭이고 선대칭이라는 아이는 어쨌든 간에 우함수보다는 기함수보다는 우함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직접적으로 너는 우함수야 라고 말은 못하지만 너가 우함수 같아 보이기는 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는 마치 뭐다? 우함수 같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기는 하겠다. 나쁘지 않은 계획이지. 근데 내가 얘를 만약에 미분을 하게 돼버리면 그럼 이 우함수 같은 아이가 미분이 돼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뭐 같은 애가 나오겠어? 그렇지. 얘를 내가 만약에 미분을 쳐버리면 너를 내가 미분을 쳤을 때는 분명히 뭐처럼 보이는 아이가 나오겠구나? 기함수처럼 보이는 아이가 나오겠구나. 그럼 기함수 같은 애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x는 a에 대한 축의 이동이었다면 그걸 대칭축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a, 0을 대칭점으로 가져가게 되는 기함수가 떠야 될 텐데 그러면 a, 0을 대칭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식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f 프라임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와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니? 뭔 소리야? a 마이너스 x 넣어야지.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함수랑 기함수의 특징만으로도 얘가 미분이 됐을 때 뭐가 떴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하게도 만약에 한 개를 더 적어보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f a 플러스 x
equal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마치 너는 뭐처럼 보이는 아이고 기함수처럼 보이는 아이고 똑같은 원리로 a, 0이었을 것이고 너가 미분이 되면 우함수로서 x는 a에 대한 대칭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나쁘지는 않은 개념이 되는 거겠지.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올 개념들 중에서 뭐 10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나 쓰겠냐, 뭐 100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나 쓰겠냐 이렇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 우함수와 기함수는 함수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함수인 거고 그런 함수들이 문제에서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우함수와 기함수는 그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건 우함수입니다, 기함수입니다, 대칭축이 어디입니다 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문제를 풀이할 때 있어서 쉽게 풀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 뭔가의 대칭이다, 뭔가의 축이다, 뭔가의 대칭점이다 라는 아이들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수학을 종료시키는 마지막 날까지도 항상 유용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미적분 지금 같이 듣고 있는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너네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뭘 위주로 많이 보고 있었겠어? 점근선, 대칭점, 우함수, 기함수 위주로 진짜 많이 보고 있잖아. 시키지도 않는데 보고 있다고. 왜? 그걸 우리가 찾는 그 순간 너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총평으로 한 줄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한 줄평으로 끝낸다고 하면 자 위의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를 문제에서 직접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안 주더라도 우리가 약자 아니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풀 때 당하는 입장 아니냐? 그럼 빌고 빌어서라도 우함수, 기함수를 수가 나온다면 꼭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야. 다시 한 번만 중요한 거니까 다시 이야기를 할게. 지금 내가 여기서 수업한 이 내용들은 이거의 직접적인 공식들이 중요하니까 이걸 외워놔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멘트들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건 우함수에 대한 멘트 같은데 이게 기함수에 대한 멘트인 것 같은데 이게 대칭에 대한 멘트인 것 같은데 이게 축에 대한 멘트인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라도 느껴보기라도 한다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 문제에서 답지에서 우함수, 기함수를 안 썼다고 내가 굳이 안 쓰는 건 아니니까 꼭 기억하고 만약에 외울 수 있다면 외워놓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근데 어쨌든 느낌을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지? 자, 필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두 가지 이제 교과서 외부의 내용을 알려준다는 건데 첫 번째 교과서 외부 내용은 계산을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선택지가 있는 공식이었고 두 번째 알려준 우함수와 기함수에 관련된 아이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한 느낌과 뉘앙스는 꼭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뭐 아파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괜히 자, 넘어갈게요. 누가 한 사람을 단톡방에 그냥 올리세요. 다 줄게. 이 영상 보고 다시 한번 해보든가. 자, anyway, 그래서
막상 진짜 우아하는 그런 풀이들은 함수 기본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자, 275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275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가 0보다 큰 상황에 이르렀을 때 2x 플러스 1. 근데 잠깐 미안한데 나 한마디만. 그 276번 질문했잖아. 나 278번 하면 안 되냐 그냥? 안 돼? 미안. 되게 치사하다고. 네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겠죠? 오케이, 네 알아서 할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2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어쨌든 문제에서 나한테 지금 잡으라고 하는 건 f'1과 f'2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 꼴을 억지로 만드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의 상황이 아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내가 하나만 할 거니까 니들이 나머지 한 개는 해야 돼. 자, 2x 플러스 1이 있고, 자, 여기 fx가 있고, 자, 여기에 3x 플러스 1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내가 얘한테 뭘 빼야지? 얘한테 뭘 빼야 돼? f2를 빼줘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꼴이라도 가깝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한테도 뭘 빼줘야 되겠어? 당연히 f1 값 계산해보자. 몇이야 그거? 3. 여기도 뭘 빼줘야 되겠어? 3을 빼줘야 되겠어. 그리고 분자 자리 분모 자리에 뭘 넣어줘야 돼? x-1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나눠줘야 돼? x-1로 나눠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1로 나눠줘야 되겠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지.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얘도 리미트가 1로 간다. 리미트가 1로 간다. 이렇게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계산을 해봐. 2x-2죠. 그러니까 뭐야? 사라지면 얘는 2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됐죠? 자, 얘는 3x-2죠. 그쵸? 자, 1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x-1분의 3x 몇이야? 3x 몇이죠? 2죠, 2. 그럼 요것도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가보겠다고. 해놓고 옆에다 플러스 3 빼버리라고. 그럼 몇 나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니? 그러면 쟤한테 이제 1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럼 얘 몇이야? 얘가 2고 얘는 3이야? 정확해? 3이라 그러면 너희들 이제 F' 해가지고 3도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 있다 이런 문제 풀어야 돼. 그렇게 날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겠죠? 맞죠? 자, 저기가 지금 어때요? 저쪽 끝에 있는 놈 저거. 저기 연속이 뜨냐? 불연속이 뜨냐? 그렇지, 저 새끼가 문제네. 그러면 3x 플러스 1한테 3 빼놨더니 3x 마이너스 2가 떴고, 그렇게 보니까 불연속이 떠버렸네. 그치? 그치? 근데 x 자리한테 내가 1 집어넣어버리면은 진짜 분모 0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사리판 나는 거야 그냥. 그치? 그럼 나 이거 이제 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풀 수가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야. 네가 분명히 여기서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풀었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대충 뭐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인가 보다. 또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 3인가 보다. 2랑 3 해서 다 5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뭔 말인지 알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한 번만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저기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는 내가 지금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쟤를 지금 당장에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누구로만 끝내면 되는 거냐면 2x 플러스 1 갖고 온 쟤로만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다시 여기 이제 좀 지울게요. 자, 다시 가보자. 몇 번이었죠?
75번이었죠? 자, fx-f1은 뭐야? fx-f1은 뭐야? 뭐보다 크거나 같아? 2x-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fx-f1이 2x-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내가 쟤를 x-1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얘를 샌드위치를 되게 좁게 줄이면 돼버려. 무슨 말이냐? 얘를 진짜 좁은 샌드위치로 줄여버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분모 자리에다가 x-1 집어넣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잖아. 근데 너네 여기서 되게 뻔뻔한 짓거리 하더라. 뭐? 내가 뭘로 나눴어? x-1로 나눴지. 분모고 방향은? 바꿔 안 바꿔? 자, 바꿔 안 바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 자, 부동호 방향은 바꿔야 돼 말아야 돼? 안 바꿔요. 안 바꿔야 돼? 왜? 근데 이래서 니네가 뻔뻔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뻔뻔하다고 하는 거야. x가 어쩌라고? x가 0보다 큰 게 무슨 상관이지? x-1로 나누는데 나는? x-1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 본인이 제대로 알아야 돼. x-1로 나눴다며 부동형 방향 바꿔 안 바꿔?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x-1이 뭐 할 때?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너희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x-1이 만약에 0보다 컸어. 그러니까 x가 이제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야? 부동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근데 만약에 x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상황에서 왔다고 쳐봐. 자극한이었다고 쳐봐. 그럼 뭐야? x-1은 음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동호 방향 바꿔 안 바꿔? 방향 바뀌는 거지.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값이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그 값도 몇이야? 이거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 f'1이라고 하는 그 값이 어디에 갇힌다고? 2랑 2 사이에 갇힌다고. 그래서 f'1이 몇 나온다는 거야? 2가 뜬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친구랑 그 뒤에 뭐 하나 남은 놈 있잖아. 뭐 3x 버치기 이게 걔랑 같이 갖고 오면은 정답의 논리성이 전혀 없고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2부터 3까지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2, 2일 수도 있고 3, 3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2, 3일 것 같아서 5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내가 봤을 때 니네들이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다 이 이야기인 거야. 그치? 맞은 친구들도 이렇게 안 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우리가 결국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는 거야? 나눴다고 하면 내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 질문에 답부터 똑바로 하라고. 야 x-1로 나눴어. 부동형 바뀌어 안 바뀌어? 라고 했을 때 몰라요 라고 해야 된다니까. 이럴 때는 몰라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죠. x가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안 바뀌었을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바뀌었겠죠. 그런데 x가 1보다 큰 데선 우미분계수를 만드는 거고 x가 1보다 반대로 되겠다. 미안 다시 해야겠게. 아니다. 1의 좌미분계수 맞구나. 1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만들어지는데 연속 얘가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같아야 되고 근데 걔네들이 2랑 2가 뜨니까 2랑 2의 값인 2는 하나밖에 없으니 2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풀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알겠죠? 그 다음 놈도 그럼 똑같이 하면 3 나오겠죠? 더했을 때 답이 몇이 나온다? 5가 나온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한 문제만 빠르게 풀고 우리 쉬자. 한 문제 빠르게 풀고 우리 쉴게. 자, 몇 번 풀 거라고 그랬냐면 쌤이 78번 풀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안 지고 나갈 거니까 좀 보세요. 자,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 이렇게 돼 있지? 하나 안 적는 거야. fxy까지 적어 놓을게. 여기까지 돼 있지? 자, 이 문제는 진짜 유명한 꼴 맞추는 문제야. 다시 뭐라고? 유명한 무슨 문제? 꼴 맞추는 문제야. 자, 여기서 한 마디만 더 추가할게. 원래 니네가 기본적으로 꼴 맞출 때 h분의 꼴 아니면 x-a 꼴 두 가지의 버전으로 이제 문제를 풀잖아.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채택해서 거의 문제를 풀지. 자, 얘가 왜 유명한 꼴 문제인 거냐면 H꼴과 A꼴을 동시에 사용해야 돼.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얘는 뭐다? 유명한 애라 그랬지. 외워야 되는 풀이야. 이 문제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풀이의 문제가 맞는 거야. 그럼 얘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fx를 넘겨 fx 플러스 y 써놓고 마이너스 fx를 잡아놔. 얘는 fy 더하기 2xy 더하기 fxy라고 잡아. 됐니? 자, 그 다음에 문자에 항상 x, y 자리에 모두 0을 집어넣어봐. 그럼 f0은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요 멘트 없으면 서술형에서 감점 당해. 누락식 얘는 감점입니다. 아시겠죠? f0은 몇이랑 같다? 0이랑 같다. 왜? 저기 보이는 저 꼴들을 사용할 때 f0이 0이라는 거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개념이야. 근데 쟤를 빼먹었다.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저 쓰지도 못하는 건데 그냥 막 썼다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감점의 요소로 눈을 시뻘겋게 뜨고 보고 있을 것이다. 저기에서는.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에 넘겨놨지. 자, 얘를 뭘로 나눠? y로 나눠. 그 다음에 h꼴하고 a꼴을 이렇게 두 개 쓸 거라 그랬지. 그럼 얘는 무슨 꼴이겠어? y는 h처럼 봐봐.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h꼴이죠. 자, 얘는 y분의 fy 더하기 y분의 2xy 더하기 y분의 fxy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뜻인 거야. 자, h꼴로 만들고 싶으면 리미트 y를 어디로 보내야 돼? 0으로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얘도 몇으로 보내는 거야? 리미트 y를 0으로 보내는 거야. 자, 여기서 멈춰봐. 그러면 위에서 알아본 힌트 하나만 쓰자. 뭐 f0이 0이라고 우리가 설정해놨잖아. 그럼 뒤에 0 빼져 있는 거 어차피 f0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뒤에 0 빼져 있는 건 0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얘는 뭐랑 같은 거야? f 프라임 x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뭐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f 프라임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집중해야 돼 여기서. 됐지? 자, 얘는 플러스 2xy를 y로 나누는 거니까 몇이야? 2x.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다른 문제랑 특이하게 딱 하나 다른 건 요거거든. 그러니까 리미트 y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몇 번을 얘기를 해? 이거 꼴 맞춰야 되는 거라고. 얘가 x, y면 여기 뭘 적어야 돼? x 적어야 되지. 근데 누가 네 멋대로 x 분모에다 적어버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해줘야겠어? x 곱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거 의미하고 있는 게 몇인데? 앞에서 봤던 애랑 똑같은 거 아니야? f 프라임 0이겠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얘 플러스 뭐 나오는 거야? f 프라임 0 x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제 좀만 정리 다시 써놓을게. 자, f 프라임 x라는 이 값은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 플러스 f 프라임 0 x 플러스 f 프라임 0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네. 됐니 여기까지? 문제에서 f 프라임 1이 몇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 프라임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2 더하기 f 프라임 0 더하기 f 프라임 0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f 프라임 0은 마이너스 4 f 프라임 0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 얘는 상수함수가 될 것이고 f 프라임 그래서 3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됐어 안 됐어?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답지를 보시면 여기서 개뻘짓거리를 들어가는데 나 믿고 꼴에 미쳐있으라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 풀 때는 내가 꼴에 미쳐서 푼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그 그지 같은 놈의 답지를 그만 좀 보시고 이렇게 좀 들어가시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잠깐 우리 쉬었다 합시다. 아우 목 아파라.